안녕하세요. 울산의 사위 심서방 심연섭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야, 이렇게 더운데 한 580분 정도 오셨습니다. 너무 지금 인기가 절정입니다. 7월이 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됐습니다. 장마철과 겹치면서 습하기까지, 습한 거는 이제 심연습, 이게 최고인데 습하기까지 정말 한낮에는 견디기 힘든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게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라고 합니다. 틈틈이 물 많이 드시고 푹 쉬시고 더울 때는 절대 밭에 나가지 마세요. 꼭 기억하세요. 아셨죠? 네. 날은 더워도 우리 울산시대 시간만큼은 시원하게 많이 웃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해 볼까요? 울산시대 출발! 이거 선풍기. 예. 울산의 이슈를 모아 소개하는 화제 코너입니다. 이영서 캐스터, 이번 주 이슈. 안녕하세요. 이슈 이영서입니다. 이번 한 주 울산 시민들은 어떤 소식에 주목했을까요? 지금 바로 키워드로 만나보시죠. 먼저 3위는 시행입니다. 울산시와 울산시 자동차 전문정비 사업조합이 올해 3차례에 걸쳐 자동차 무상 안전점검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첫 번째 무상 점검은 7월 12일 조합 소속 60여 개 정비소에서 이루어지며 각종 오일류 점검 및 보충, 주요 부품 점검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데요. 지원 대상은 울산 시민이 소유한 승용 자동차와 승합차이며 화물이나 영업용은 제외됩니다. 다음 키워드는 불안입니다. 울주군 일부 마을 수돗물에서 기준치를 넘는 비소가 검출돼 주민들이 일주일째 물을 마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출 결과는 기준치인 리터당 0.01mg보다 높은 리터당 0.015mg. 생활용수로 쓰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장기간 식수로 사용할 경우 복통이나 피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현장 상황 어떤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신맹구 기자. 덥다 뜨거워 더워. 아무리 신맹구가 좋다고 해도 뜨거운 태양. 야, 빅뱅의 태양보다 더 뜨거운 태양. 너 너무 나 들이대는 거 아니야? 이거 육수가 쪽쪽 흐르는구나. 아우, 쟤 때문에 정말 김양 정량도 아니고 태양 때문에 이럴 땐 그냥 수박 한 덩어리 사다가 시원한 우물에 퐁당 담가서 생각만 해도 군침 도네. 근데 주머니에 땡전 한 푼 없네. 결혼의 비행가? 수박은 물 건너갔군. 이럴 땐 시원한 냉수가 최고지. 냉수가 최고야. 뭐라고요? 냉수도 안 된다고? 왜? 마시는 물에 비소, 똑똑하죠? 비소가 다량 검출됐다고요? 괜찮아요. 나에게는 비서 정형님 있지. 냉수 한 컵 떠라, 비서 정형님. 근데 오시오, 물 관리하는 양반들. 우리가 그래도 물은 편히 마셔야 하지 않겠소? 나이트클럽 물 관리도 아니고 마시는 물인데 이 더위에 물 한 그릇도 못 마시게 하더니 그냥 확시 오랜만이네. 확시. 그나저나 물 없으면 저 요즘 금주 비상령 내렸거든요. 집에서 하이볼 한 잔만. 하이볼 한 잔만. 물 없으면. 정비서 하이볼 좀. 주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비소. 하루빨리 원인을 파악해 해결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계속해서 이슈 전달 이어갈게요. 이번 주 1위는 그만입니다. 김상욱 울산시장의 공약이었던 시내버스 126번이 취임 첫날인 7월 1일부터 복원됐습니다. 더 이상 갈아타지 않아도 된다는 기쁨도 잠시, 버스의 또 다른 문제가 시민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시내버스를 둘러싼 논란이 궁금하다면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주세요. 지금까지 저는 이영서였습니다. 이슈. 오늘은 떠나간 애인이 돌아온 것보다 더 반가운 이슈가 이슈. 얼마나 반가운 소식인지 조혜정 기자와 툭 까놓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근데 이게 도통 감이 안 오는데 첫 번째 이슈가 어떤 이슈인가요? 네.
환승은 이제 그만 돌아온 126번 버스입니다. 이 126번 버스로 말씀드리면요. 이 동구에서 북구 그리고 남구, 울주군까지 버스를 갈아타지 않고도 논스톱으로 한 방에 갈 수 있는 이 인기 있는 노선이었는데요. 2024년 12월이죠. 네. 이 울산시가 광역시 승격 이후 27년 만에 처음으로 이 버스 노선 개편을 대대적으로 했는데요. 그때 폐선이 됐던 노선입니다. 아. 그러다가 1년 반 만인 지난 7월 1월에 이 다시 복원이 된 노선입니다. 아, 126번이요. 네. 그런데 그만큼 인기 있던 노선이 왜 사라졌고, 여기 중요합니다. 왜 사라졌고 또 어떻게 다시 돌아오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관련 영상을 준비해놨슈. 같이 보실까요? 네. 울산이 광역시가 된 이후 처음 시행된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 김상욱 울산시장 당선인은 노선 개편 이후 시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며 사라진 노선의 복원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중요한 과제들이 있지만 저는 이 시내버스야말로 빨리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가장 많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상욱 당선인의 의지대로 취임 첫날인 7월 1일부터 폐지 노선에 한한 126번 노선이 복원됩니다. 김상욱 시장은 오후에는 시내버스 노선 개편으로 폐지됐다 취임일에 맞춰 운행을 재개한 126번 버스에 탑승해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아, 김상욱 시장님이 후보 시절 내건 대표 공약이 바로 시내버스 개편이죠. 그렇죠. 취임하자마자 와, 당일날 그 약속부터 지켰네요. 126번 버스는 구체적으로 어디를 경유하나요? 제가 다 외울 순 없으니까 제가 노선도를 준비해놨거든요. 네네.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이 126번 버스는요. 오. 동구 꽃바위에서 출발해서 북구 효문 사거리를 거친 다음에 남구 태화강역과 공업탑, 변전소도 경유를 하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울주군 덕학 공영 차고지에 도착하는 이 코스입니다. 이 1시간 50분이나 되는 이 굉장히 장거리 노선이지만 갈아타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게 바로 인기 비결입니다. 네. 그래서 폐선 이후로 이 시민들이 아니 왜 없애는 거야 이렇게 편한 걸 이러면서 굉장히 민원이 잇따랐습니다. 1년 반 만에 폐선 노선이 복원된 건데 이용 승객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5일 기준으로 네. 이 1,640명이 126번 버스를 탔습니다. 이 폐선 전의 승객 수가 하루에 2,46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폐선된 지 이제 복원된 지 한 닷새밖에 안 됐는데 이전보다 한 70%는 어느 정도 승객이 채워진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여름 시작인데도 네, 그렇죠. 지난 5일이면 노선이 복원된 지 불과 닷새 만인데 네. 회복력이 상당합니다. 그만큼 126번 시내버스가 돌아오길 바라는 시민이 많았다는 건데 배차 간격이나 그런 부분에서 불편은 없나요? 네, 폐선 직전에는요, 버스 이 노선에 버스 10대가 투입이 됐었는데 지금은 각 회사 버스 업체마다 한 대씩 있는 예비 버스를 투입해서 총 6대가 운행 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배차 시간이 좀 깁니다. 이 44분 간격인데요. 네. 버스 한 대당 하루에 4번씩 이렇게 운행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10대 운행하던 걸 6대로 줄였는데도 버스 승객 수가 70%까지 회복됐다. 얼마나 인기인지 새삼 실감 나게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울산시는 오는 9월 말까지 버스 2대를 더 투입해서요. 네. 이 배차 간격을 지금 44분에서 34분으로 10분 더 줄인다고 합니다. 네. 126번 노선은 부활했고 폐선된 다른 노선의 복원 계획도 혹시 있는지 궁금하고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울주 군민이 돼서 울주 상황도 좀 궁금합니다. 네, 그럴 줄 알고 제가 표로 딱 정리를 해놨습니다. 표 보면서 말씀 나눠볼게요. 올해 연말까지 모두 9개 노선이 변경이 되는데요. 먼저 9월에는 이 폐선된 옛 123번 그리고 옛 307번이 복원됩니다. 예. 이 천상에서 삼산이나 동구로 한 방에 나가는 유일한 발 역할을 해오던 노선이어서 이 폐선 이후로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대표적인 노선입니다.
12월에 바뀌는 노선이 6개나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폐선된 옛 327번이 살아나고요. 또 지금은 율리에서 농소까지만 운행하는 기존 422번 노선을 이 모하까지 연장합니다. 여기에다가 현재 율리에서 모하까지 운행 중인 492번 노선에도요. 이 버스 2대를 더 투입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 폐선 전에 율리에서 모하까지 오가던 옛 402번, 옛 482번 노선을 복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울산시 판단입니다. 네. 제일 중요한 게 이걸 다 하려면 예산이 좀 상당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네, 맞습니다. 최근에 복원한 126번의 경우에는요, 버스 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던 이 예비 버스를 투입했기 때문에 일단은 돈은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 예. 그런데 올 연말까지 시내버스를 총 30대를 더 투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버스 구매비로만 한 35억 원이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버스 운행비가 또 있습니다. 버스 한 대당 한 3억 5천만 원 정도의 운행비가 들기 때문에 이 매년 총 105억 원 정도가 더 재정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예산 확보에는 문제가 없나요? 그럴 리가요. 네, 울산시는 이런 예산을 추경 예산에 반영을 할 예정인데요. 이 현재로선 시의회를 설득하는 게 최대 관건이라고 합니다. 예. 시내버스는 시민의 발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교통 약자들을 배려하는 노선 개편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시내버스를 둘러싼 논란이 여기서 끝은 아닙니다. 네. 이 최근에 도입된 시내버스를 보면요, 시내버스 그 겉면에 이렇게 안내판 어디 간다라는 그 노선 안내도가 있잖아요. 예. 이게 너무 간소화됐다. 그래서 타는데 이 버스가 어디를 가는지 난 도통 모르겠다. 이런 시민들의 불편이 굉장히 민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행선지 안내판이라면 버스 옆면에 붙어있는 그거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저도 버스 타기 전에 알면서도 꼭 확인 한번 더 하거든요. 네. 그 저번에 그 울산시대에서 그 동판 그 도둑 그 얘기했거든요. 네. 그거 누가 훔쳐갑니까? 이거 도대체 안내판이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네, 최근 출고한 일부 수소 전기 저상 버스라든지 네네. 이런 버스는 유리창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안내판을 좀 크게 자세하게 행선지를 붙이기에는 좀 시각적으로 답답해 보인다 이런 의견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출발지하고 도착지, 그 중간에 가장 중요한 2-3개 정도의 행선지를 더 넣다 보니까 많이 간소화됐다고 합니다. 아, 버스 노선이 개편되면서 번호도 많이 바뀌었다던데 번호 체계가 익숙치 않은 상황에서 안내판까지 없으면 저라도 버스 타는 게 좀 망설여질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소 답답해 보인다는 의견이 있어서 울산시에서도 이제 시내버스 업체에다가 그러면은 이런 불편이 있으니까 좀 개선해 주세요라고 권고는 할 예정이지만요. 강제 사항은 또 아니라고 합니다. 결국 버스 디자인이 답답해서 바꾼 건데 결국 속 터지고 답답한 건 시민들이 됐습니다. 버스는 시민의 발이라고도 합니다. 발이 불편하면 제대로 앞으로 나갈 수 없는 만큼 하루빨리 개선책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이슈 또 이슈? 이슈 왼손이 모르는 이슈 가져와 봤슈. 예. 이 치면은 이거 아는데? 왼손이 모르는 두 번째 이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얼굴 없는 기부천사 삼짓돈까지 쾌척입니다. 요거는요. 예. 일단 사진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며칠 전 동구에 사는 한 부부가 자신들에게 지급된 고유가 피해 지원금 30만 원 전액을 네. 이 행정복지센터에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이야. 기부를 하면서 저희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써주세요. 이 말씀만 남겼다고 하고요. 인적 사항을 직원들이 물어봤지만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이렇게 네.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은 채 홀연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 계시네요. 훈훈하네요. 네, 그러게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고유가 지원금이 나와도 신청을 안 하는 걸로 더 이웃을 위해서 좀 쓰였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이번 사례를 보니까 굳이 안 받을 이유가 없겠다. 제가 받아서 이렇게 기부하는 방법도 있구나. 이거를 저도 느꼈습니다. 예. 그러니까 꼭 부자라서 기부를 많이 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살펴보면 평범한 이웃이나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한 푼, 두 푼 모아서 기부하는 사례도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면요.
이 최근에 날씨가 많이 더워지잖아요. 지금 뭐 그리고 경품 받은 거예요? 뭡니까? 선풍기입니다. 네. 이게 울산은 날도 덥고 그다음에 습기 때문에 또 꿉꿉하기까지 한데요. 오. 그래서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신 전달해 달라면서 네. 선풍기 7대를 기부한 익명의 기부자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쌀, 라면, 참치입니다. 네. 500만 원 상당의 이 부식을 맡긴 얼굴 없는 천사도 있었고요. 이야.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는 중증 장애가 있는 한 60대 남성이 네. 늘 받기만 해서 죄송하다면서 저도 한 번은 기부하고 싶었어요라고 그래서 차상위 계층에 나오는 이 복지급여 20만 원을 네. 또 복지센터에다가 기증을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뭐 기업 총수님들이나 네. 좀 이렇게 되게 부자이신 분들이 뭐 네. 1억, 5억 그거 뭐 감사한 건데 그렇죠. 이게 훨씬 존경스럽습니다. 그럼요. 예. 네. 그 수표랑 현금도 익명의 시민이 기부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보시면 이 북구 이야. 효문동 복지센터에는 매년 11월이면 성금을 보내고 사라지는 키다리 아저씨가 있습니다. 사라지는. 네. 이 작년에도 수표 1,000만 원, 현금 40만 7천 원, 본인이 받은 민생 회복 쿠폰 28만 원 이렇게 총 1,070만 원 정도를 전달하고 갔다고 합니다. 네. 당시에 이 복지센터 직원은 이제 이분이 하도 자주 매년 오시니까 알아보고 인사를 건넸는데요. 네. 이분 말씀이 올해는 벌이가 좀 적어서 네. 이 정도밖에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1,000만 원이 넘는데도. 네, 그런데 와. 이분이 또 벌이가 괜찮을 때는 2천만 원 또 수표를 건네는 분이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저금통 통째로 한 20여 분이 저렇게 다 모아서 주신 건가요? 네, 뭐 하여튼 뭐 학교나 이런 데서 모아서 네. 같이 공동으로 모아서 기부한 것 같지만 네. 저거 한 분이 기부하신 거예요. 한 분이요? 네, 맞습니다. 북구에 전달된 이 돼지 저금통인데 우와. 무려 200개나 됩니다. 한 분이 40년 동안 모았대요. 40년 동안 모으다 보니 옛날 그 10원짜리 동전에서부터 지폐 1,000원짜리 옛날 지폐 있죠. 그거까지 꼬깃꼬깃 접은 거 그게 다 있었다고 해요. 이 저금통 안에는 이게 저금통 안에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이분 또 모르셨대요.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이거를 은행 가서 다 세어보니까 네. 5천만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후회했습니까? 이렇게 많이 들어갈 줄 몰랐어요. 이분은 기부하고 떠났으니까 네. 얼마인지 몰라서 후회는 못 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 저 밝은 뉴스라 제가 조금 약간 유머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예, 너무 기분이 그리고 좋습니다. 이 기부자께서 그러니까 직원이 물었대요. 이걸 어디에 기부하면 좋을까요? 너무 정성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학생을 위한 장학 사업에 쓰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외에 본인이 누구신지 어디에 사는지 이런 거는 일절 공개를 안 했다고 합니다. 예. 금액이 크고 적건 간에 이름도 알리지 않고 나눔을 실천하는 게 참 보통 마음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나눔은 겨울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나눔의 손길이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사계절 내내 널리 퍼지길 바라겠습니다. 언제나 유익한 이슈 조혜정 기자 오늘 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